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까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나스닥 주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장은 PC 물가지수가 예보보다 동일하거나 YOY는 조금 낮게 발표됨에 따라 발표와 동시에 상당히 조금 더 상승을 해줬다가 장이 시작되고 장 중반에 또 월요일에 휴장을 앞두고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많이 출회되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이유로 다시 한번 장 중반, 중후반부터 갑자기 급격하게 말아올리기 시작하였다. 미국 주식이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정확한 반증이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타의 성향이라면 PC 물가지수가 발표되고 나서 상승을 할 때 대응을 하시라. 하지만 자신의 성향이 장투의 성향이시면 그냥 원래 하시던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했제 그랬지는 아니고요. 공포지수는 63. 정말 우리의 마음은 속슬과 TQQQ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은 약간 피었는데 다우지수와 S&P가 어느덧 신고가를 돌파하거나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공포지수 자체는 그리드, 조금만 오르면 익스트림, 그리드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다우와 S&P에 있는 자금이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로 들어와 줬으면 하는 강한 바람이 아직은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포지수 매도의 방법, 현재 자리가 63인데 어느덧 공포지수 분할 매도의 타이밍이 됐으나 더 시즌은 조금 기다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QQQ 주봉이죠. 8월 5주차는 0.78% 야간 하락, 최고점 대비 5.41% 하락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봉의 21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한번 정말 개나락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21선 위에 캔들이 있고 검정색 두 번째 가운데 검정색 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내린다 하더라도 이 검정색 추세선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단, 우리가 야간에 분할 매도를 실시해야 되는 상단의 추세선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24년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현재 우리가 나스닥에 많이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5.13%이기 때문에 별로 탐욕을 느낄 수가 없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완벽하게 돌파했고요. S&P는 고점 대비 0.38%, 사실상 지금이 24년의 최고점이라고 보셔도 되죠. 그러면 우리가 과연 우리 나스닥과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저평가되었거나 24년에 못 오른 것이냐? 그럼 연봉을 봐야겠죠. 연봉을 보면은 다우 산업은 24년에 10% 올랐고요. S&P는 18%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도 18%가 올랐어요. 정말 18%네요, 정말. 욕을 한 건 아니고요. 그냥 18%이기 때문에 18%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는 24년에 20%가 올랐습니다. 나스닥과 반도체가 다우 산업과 S&P보다 덜 오른 건 아니에요. 더 올랐습니다, 오히려. 그러나 고점 대비 상당히 많이 내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 것일 뿐이죠. 오를 만큼 같이 오른 거예요. 24년은 여전히 강세장이 맞고요. 그러나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탐욕의 구간에서 급격히 오르는 것을 사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리잖아요. TQ와 속수를 너무나 급격한 상승기에 샀다고 하면 조금 더 오르면 매도를 했어야 됩니다. 3배 레버리지는 괴리율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런 무빙을 보고 확실히 여러분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재점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문사의 주간 동향을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는 속스 S가 3위에 랭크되면서 우리 속스를 한번 올려줬고요. 주간 매수를 보면은 비트코인 2배가 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월간 순매수에도 숏이 이제 없어졌고요. 비트코인 2배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속스들도 1위라는 게 눈에 띄고 있고요. 다음 주 어닝 발표죠. 다 필요 없고 목요일에 장후에 브로드컴, 엔비디아만큼 속스에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우리 브로드컴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 주요 일정이죠. 9월 2일은 안타깝게도 근로자의 날 미국 휴장이고요. 9월 3일은 한국 CPI 관심은 없고요. 9월 3일 미국 졸트 9인 이직 보고서, 그리고 목요일 미국 ADP 비농업 고용 발표, 9월 5일은 미국 8월 고용 보고서 실업률, 비농업 고용, 임금 상승률 등 여러가지 굵직굵직한 고용 발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의 미국 주식의 단기적인 출렁임을 보일 수 있는 최대 화두는 바로 고용이죠. PCE와 CPI의 시대가 끝난 거죠. 사실상 어제 같은 경우도 PCE가 예보보다 약간 낮게 발표가 되었다고 하면 뭐 종전 같은 경우에서는 지수 한 2%는 한번 빔을 쏴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CPI와 PCE 물가 지수가 어느 정도 잡혔다는 것을 시장이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무언가의 지표를 찾은 거죠. 바로 그게 고용 지표예요. 이제는 또 배드 이즈 굿이 되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고용이 안 좋아야 9월에 파월에 금리 인하가 25bp를 내리느냐 50bp를 내리느냐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 거죠. 오히려 고용이 안 좋으면 경기 침체로 가는 신호이기 때문에 금리를 0.50% B컷을 단행할 수가 있는 명분을 파월에게 주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기적인 출렁임은 있을 수 있으나 일단은 주식은 올라야 되기 때문에
고용이 악화됐다는 지표를 보여줘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주식시장이 오히려 오를 수가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푸드프로션 0.73. 다시금 좀 내려줘야 되는데 이와 같이 약간의 낮은 봉우리를 보여주고 한 번 더 내려줘야 되는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뭐 긍정적이진 않고요. 유로스톡 50 인덱스 유럽도 사실상 최고점 대비 얼마 내리지 않았어요. 우리 나스닥만 최고점 대비 회복을 못하고 있는 거죠.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살짝 올라줬진 하지만 여전히 하락의 추세. WTI가 큰 폭으로 내렸다는 것은 좀 좋지가 않네요. 저는 WTI가 한 번쯤 검정색은 찍어주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일단 내려줬다는 것은 좋지 않고 월요일의 상황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US100, CFD, 나스닥 지수죠. 단기적으로 검정색 아주 초단기적인 하락의 추세를 상향으로 돌파해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나스닥의 대장주기 때문에 일단 21선을 터치했으나 한 방에 무너져 내리진 않고 21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이다. 뭐 거기까지만 볼 수가 있고요. TQQQ 역시나 5일선 위에 올라졌다. 그럼 다시 한번 일목균형표 저항을 터치하러 올라가야겠죠. 속슬도 5일선 위에 올라졌다. 그렇다고 하면 일목균형표까지는 좀 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직 좀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파란색 추세선까지 올라서 한번 저항을 맞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21선을 진짜 급락 이후에 처음으로 약간 아주 미세하게 들어 올렸다. 21선 하늘로 약간 들어 올렸다. 그러면은 일단 파란색 선까지는 저항을 받더라도 올라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도체 숏 속스 S죠. 일단 일목균형표를 이탈해주는 모습. 뒤져라. 테슬라도 좀 기적적으로 조금 살아났지만 내려오고 있는 삼각수렴의 저항선 여기까지는 좀 도의적으로 한번 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숏의 보조지표 속스 S와 SQQQ 모두 MACD 파란색 봉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을 보였으나 어제의 하락으로 약간 늘어났지만 여전히 반등의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 보조지표고요. 그냥 반등 실패하고 쭉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사 ETF 일간수매수는 속스 S가 어제 하루 1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월가의 세력은 개미가 몰리는 것에 돈을 주지 않는다. 속스 S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속설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준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나이키 차트죠. 멤버십 종목 나이키와 크록스를 좀 아직 매도를 하고 있진 않은데 일단 21선 올라오고 있고 일목균형표를 좀 돌파해주면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맞으러 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려도 21선은 지지해주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고요. 크록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종가 기준으로는 매수를 하고서 뭐 이쯤 매수했죠. 멤버십 여러분들 이쯤 매수하고 급격한 하락을 보였다가 매수 이후에 최고점 볼린저 밴드 상단을 조금 맞았으면은 매도해야겠죠. 지금 매도하셔도 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요. 코인의 공모지수 29 코인베이스 2배 볼린저 밴드 하단을 맞았습니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의 종목을 올해 초 중순에 한번 익절을 한번 하고 수익금으로만 투자금을 회수했죠. 무슨 말이냐 하면 100만 원으로 투자했다고 하면 200만 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 투자금인 100만 원을 뺐다고요. 저는 코인이 이런 미친 종목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빙이 미쳤더라고요. 그래서 내릴 때도 미치게 내릴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수익금으로 코인을 들고 있었다가 최근에 살짝 추매를 하는 바람에 이제는 코인이 상패를 맞으면 저도 손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견뎌낼 수 있는 만큼만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투자 금액 종목당 자신이 투자할 맥스 금액을 설정하시고 투자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건 제 경우고 코인이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은 손절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RSI는 37이고요.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고요. 기술적인 반등이라도 나올 수가 있는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절을 고민 중이신 분들은 정말 지금이 너무 견디기가 힘들다. 손절을 당장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다렸다가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손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마라도 손절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면 마라는 뭐 지금 본전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쯤에서 한번 물타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별다른 무빙은 없고요. 버텨봐야죠. 이더리움도 별다른 무빙은 없고요. 차트상으로는 21선이 더 이상 밑으로 가진 않는다. 상방으로 좀 돌렸으면 좋겠는데 버텨보겠습니다. 특별히 할 말은 없네요. 공포지수가 탐욕인 순간에 매도를 하지 않았는데 공포지수가 공포인 이 순간에 도망가는 매매를 하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 더 시저스 멤버십 최근 들어서 UDT는 괜찮은 수익을 보이고 있고 장규는 살짝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24년을 통틀어 봤을 때는 여전히 수익권이긴 하지만 썩 재미없는 구간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멤버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40년간 나스닥 애뉴얼 리턴 롱은 길고 숏은 잠시다. 롱롱롱 숏 롱롱롱 숏 롱롱롱 24년 아직도 롱이지. 60년간 S&P 토탈 리턴 S&P는 뭐 현재 최고점인데 여전히 S&P는 장기 투자하기 가장 좋은 종목. 롱은 길고 숏은 짧다. 롱 쭉 길다. 현직 의사입니다.
항상 누워있고 능력의 100%를 쓰지 않는 것, 건강에 아주 좋은 생활 방식입니다. 누워있으면 게으른 것이고 열심히 살아야 맞는 것이라는 태도, 특히 그걸로 남의 삶까지 평가하는 것은 한국 이외의 곳에서는 좀 더 별난 것으로 여겨지는 태도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정말입니다.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세뇌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다 보면 강박과 스트레스가 생기고 이것은 심내 혈관 질환, 암 등으로 인간을 빨리 병들고 죽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서서 걸어 다닐 게 아니면 누워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으면 허리에 나쁜 방향으로 계속 하중이 가해지는데 이는 중노년 이후 디스크나 협착증을 야기하고 그 끝은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서 혼자 걷지 못하고 침대에 항상 누워서 간병사가 변을 받아내야 하는 와상생활입니다. 이것은 너무 오래 걷거나 무리한 운동을 하거나 무거운 짐을 들거나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서 일하는 육체 노동이나 앉아서 일하는 정신 노동이나 너무 열심히 일하면 그 끝에는 치명적인 질병과 혼자 똥도 못 누고 누가 받아줘야 하는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가정은요. 가족과 친구와 또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으로 여유 있게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맛보지도 못한 채 스스로 노예처럼 사는 게 왜 바람직한 생활 방식으로 집단 세뇌되어 있는지 한국은 참으로 기이한 나라입니다. 삶을 희생해서 번 그 알량한 돈 나중에 한 달 간병사비 300으로 다 뜯겨나갑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집에서는 누워 지내는 것. 작가가 유머러스하게 표현했지만 다른 표현으로는 일과 삶에서 여유를 잃지 않고 집에서는 최대한 릴렉스해서 몸을 편하게 해주는 것. 당연하고 바람직한 삶의 태도입니다. 휴식은 일 따위를 위한 재충전이 아니고 그 자체가 가치이고 목적이고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해 오도록 삶을 즐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제대로 하기 위해 할 수 없이 조금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를 해야만 승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미국 주식을 장기 투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한 거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을 모독하거나 그 가치를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뼈 빠지게 일하는 것이 행복과 직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몸이 병들고 다칠 경우에는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과 돈을 미국 주식과 같이 흘러가게 투자를 병행하는 삶이 향후에는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는 제 오랜 결론입니다.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